안녕하십니까. 이홍찬의 철학공장 이제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좀 더 심해졌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자 쪽 라인에 이제 인간의 내면, 요것에 대한 분석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 장제가 저번 시간에 그 장제는 그 성과 리의 동질성을 전제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정의는 그거에 대해서 더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지금 죽음의 문제는 그러니까 죽음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음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천심으로 돌아가면 우주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초연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보면은 불변하는 마음. 자, 불변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변하지 않는 마음. 요것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변하는 마음.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변하는 마음, 요것과 변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불변하는 마음을 리라고 얘기하고, 변하는 마음을 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변하지 않는 마음, 요것을 잡을 때 요것이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이제 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하는 마음, 또 그러면 이제 불변하는 마음, 요거로 채우게 되면 이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불변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영생이 되고, 요것이 해탈입니다. 근데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라고 생각을 하면 요 마음은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제가 아니라 정의가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기설입니다. 이기설. 이기설. 그래서 마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내 마음을 분석하려고 이렇게. 근데 마음을 분석해 나오는 이론인데, 그래서 요거죠. 리로 채우게 되면 영생이 된다. 근데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가 그 이론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없애고 이와 기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난해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요것만 놓고 이렇게 하면 이기설이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닫힌 마음과 또 열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열린 마음이 요 마음이죠. 열린 마음. 요 열린 마음은 뭡니까? 하늘의 마음이죠. 요 천심. 그리고 닫힌 마음. 요거는 닫혀 있는 마음이죠. 닫힌 마음. 그래서 이제 열린 마음을 회복하는 순간 요 불변하는 마음, 요것이 천심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심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뭐가 전제가 되냐면 요 리라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인 성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적인 측면에서 이제 요거 전제가 되는 거죠. 성이 곧 리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장제의 경우는 성과 리가 서로 동질성. 그래서 성과 리의 동질성을 전제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정의는 좀 더 나아가서 성즉 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인간의 본성이 리랑 같다. 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이제 자, 요 성이라는 건 그 살아있는 생물에 나타나는 본성이고 요 리라는 것은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무생물.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생물의 이치나 무생물의 이치나 이제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만물이 일체라는 것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뭐에 부르면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경물치지.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 경물치지. 다른 사물에 이르러서 알을 이룬다. 요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이치를 알게 됨에 따라 다른 것도 서로 같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모든 사물의 이치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또 우리가 어느 날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럼 그 자전거를 탔는데 하루는 1m를 가서 처음 탔어. 둘째 날은 2m를 갔어. 근데 셋째 날은 이제 요령이 생기면 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제 이치를 알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깨치는 게 경물치인데 그런 이치에 내가 갑자기 딱 이치가 갑자기 확 트이는 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면 이거를 탈연관통이라고 탈연관통 탈연관통이라 갑자기 이제 어떠한 이치 하나를 그냥 딱 깨치는 거죠. 여기 경물치인데 탈연관통이 있다는 거죠. 탈연관통.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뭘 보냐면 인간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봤냐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하늘 마음이 있으면 요 하늘 마음 속에 요것이 내려온 게 인간의 본성이고 요 본성이 제대로 발현이 되는 것이 요거 우리가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그래서 인의 예지의 단서가 되는 측은지식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의의 단서가 되는 수호지식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 예의 단서가 되는 사양지식 사양하는 마음, 시비지식 요 사단이 있어서 요것을 이제 순수한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이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 하늘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해서 요 우리가 사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정석인데 우리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본성이 옆으로다가 뭡니까? 이렇게 왜곡되게 발현이 된다는 거죠. 옆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옆으로다가 내 마음이 나가는데 요 마음이 뭡니까? 이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계산 때문에 마음이 욕심으로 흐트러져. 그럼 요 계산만 없애면 되겠죠. 계산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요 욕심이 있다는 걸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지하수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나왔어요. 콸콸콸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하수가 쉽게 말해서 천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우물에 나오면 이것이 원래 맑은 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하수가 맑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진흙이 있으면 이 물은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진흙이 무엇이냐? 요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계산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계산을. 그럼 계산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요 진흙이 없으면 맑은 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갑자기 계산이나 생각이나 이런 판단을 안 하면 말입니다. 없애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멍청이가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계산을 없애라. 판단하지 마라. 그럼 이거 멍청이가 될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은 그 기봉이 마냥 될 수 있어. 맨발의 기봉이 마냥.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계산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하되 그것을 한 가지에 집중을 시키라는 거죠. 한 가지에. 딱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한 가지에 집중해라. 이제 그걸 뭐냐면 주일무적입니다. 주일무적. 하나를 주로 해서 다른데 나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에만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같은 것들은 한 가지에 집중시켜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정의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주자에 거의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요 하나를 주로 한다. 요것이 바로 뭐냐? 요게 거경입니다. 거경. 그 다음에 요 뭡니까? 경물치기. 다른 하나의 이치를 알게 됨에 따라 다른 것도 같은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요것을 뭐냐? 요거를 궁리라 그래요. 궁리. 그 이치를 궁구한다. 그래서 거경, 궁리가 이제 주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지껏 배운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공자시대에 나타난 이론들이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공자는 중용이라고 했죠. 중용.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해당하는 게 예하고 지구, 마음이 인과 의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를 챙기는데 공자의 제자들 중에는 이제 그 몸 챙기는 쪽 라인 사람과 마음 챙기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봤던 제자들과 몸이 중요하다는 제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마음 쪽 챙기는 제자들이 공자 중에 뭐 안현이라든지 증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몸 챙기는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쪽 라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이어지냐? 맹자로 이어지고 몸을 챙기는 사람이 순자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불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중국 그때 당시에 이 중국에서의 불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상 그것이 없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맹자 쪽 라인의 학자가 이고였고 처음에 그 다음에 주도니 그 다음에 장제 그 다음에 정의로 이어지고 요 몸쪽의 라인의 순자의 제자가 한유 구양수 사마강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마음쪽 사람들이 이제 정의에 와서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즉리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 한 모든 이치가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유와
구양수와 사마강. 요 구양수하고 사마강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요쪽 사람들은 몸 쪽이기 때문에 요런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정리, 쉽게 말해서 예하고 지에 대한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거에 대한 확실한 게, 또 역사적인 거 이런 걸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따로따로 나오다가 바로 주자에 의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 쪽 라인과 몸 쪽 라인이 다시 주자에 의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직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자의 가장 큰 공이 무엇이냐? 마음과 몸으로 이제 공자의 중용사상이 따로 가다가 다시 이제 중용이 된 거예요. 다시 만났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저번에 한유는 봤고, 이제 구양수하고 이제 사마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훑어보고 이제 주자까지 볼 건데, 요 가장 큰 주자의 업적이 그거였던 거죠. 서로 몸과 마음을 따로 이렇게 오다가 요것이 하나로 모아진 집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자의 가장 큰 공이 뭐냐 그러면 집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정의에 와서 이제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본성이 사물의 본성과 같다는 요 성증리까지 다 간 겁니다. 성증리라는 게 그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원래 인입니다. 인. 근데 이제 사람보다 확대를 시키면 생물이죠, 생물. 생물이 성이고, 요 생물보다 좀 더 확대를 하면 뭡니까? 무생물이죠, 무생물. 무생물을 리라고 그런다고요. 리.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인이 성이고 성이 리인데, 요 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에 있으니까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어디까지? 요거를 생략하고 성이 곧 리다. 그래서 성즉 리다. 그래서 만물일체, 자연일체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 이제 거의 이론적인 정신적인 부분들은 정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주자는 요 완성된 요 마음의 이런 성리학을 정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몸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이 합쳐지면서 주자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여지껏 이제 그러면 주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불교가 이제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자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정신적인 시대 사상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주자학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원래 고려 시대에 그 주자학이 전달되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주자학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자학이 전달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전체적인 맥락을 먹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구양수와 사마강 요거 이제 살펴보고 이제 주자학에까지 가는 이제 거의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